블록체인 쉽게 알기 쫄지마 블록체인. 네, 안녕하세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영 박사 이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오늘 네, 이번 오늘 시간에 뭐 어떤 걸 네. 하나요? 요즘 제가 예전에 네. 백서를 소개해드려가 최근에 백서를 정확히 소개해드린 적이 별로 없어서 예. 저희 이번에는 새로운 백서를 하나 소개할 겸 저희가 또 이유 박사님이 테스 모임을 토요일 저녁에 이끌고 계셔서 제가 토요일 또 하는, 오전에 또 하시잖아요. 아이쇼 백서 분석 모임에서도 뭔가 오프라인 모임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WSA라고 만들었습니다. 무슨 White Paper Study Alliance. Alliance. 네, 저희는 조합입니다. 네, 백서 연구 조합을 오프라인에 해갖고 무려 토요일 오전 8시에 와요, 다들? 위협 지금 안 글자. 하고? 그럼요. 10명 이상씩 꾸준히 지금 출근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오전 8시 위협 글지로에서 모여서 스터디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저는 만 35세가 넘었지만 만 35세 이하로 저희가 엄격히 나이 제한을 해서 좀 더 젊은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4, 5주 정도 진행해서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 지금 SK텔레콤 쪽에서 신규 음악 관련 사업, 블록체인 사업을 런칭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저희 지금 ICO 백서 분석 모임에 참여하고 계신 조광희님, 조광희님이 스테이지 백서에 대한 분석과 리뷰 의견을 주셔서 오늘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짧게 10분 정도 저희가 리뷰하면서 설명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사님 일단 스테이지는 들어보셨죠? 스테이지는 저기 유키즈 언더 블락 1회 초대 우승팀입니다. 우승팀이고 백명현 대표님이라고 쫄때도 나왔고 블록체인을 진행하기 전부터도 팬덤, K-팝을 기반으로 한 어떤 음악 그리고 아티스트들과 팬들을 연결해주는 형태로 서비스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투명한 생태계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토큰 이코노미를 이용해서 만들어보겠다고 이제 한 프로젝트 이름이 스테이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명을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요가 이제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토크나이즈된 팬덤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반의 아티스트 팬 생태계 구축. 그래서 핵심은 이제 팬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팬의 방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팬심의 시장은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합의 알고리즘이 또 되게 특이합니다. DPOC입니다. Delegated Proof of Contribution.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팬들이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를 팬들의 통해서 기여에 따라서 기여에 따라서 제공해주겠다고 토큰 이코노미를 구성하는 이제 토큰은 두 종류로 만들었습니다. STG와 ATC 두 종류의 암호화폐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가 워낙 지금 성장하고 있다. 그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자,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문제점. 이제 4가지 정도로 이 조광희님이 판단을 하셨고 백서 내용을 보고 정리를 한 거죠. 첫 번째는 이제 팬덤 활동을 하지만 보상을 받죠. 제가 어릴 때 가수 이선희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남은 거는 이선희 누나 이 책받침에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 파편화된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거대하게 성장 BTS처럼 막 크고 나면 굿즈도 많아지고 뭐도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량하기도 되게 어렵고 너무 아빠 입장에서 돈이 많이 들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사주느라고. 그다음에 굿즈 왜 이리 비싸?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팬 마케팅 툴이 없어서 이벤트 같은 것도 크게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산업수단상 이게 어떻게 보면 흥행산업이잖아요. 높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금이 수급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좋은 아티스트들이 발굴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런 분석법은 좋은 것 같아요. 누구의 어떤 문제를 어떤 가치를 주냐. 그렇죠. 그래서 팬과 아티스트 관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쭉 구분해놨습니다. 그래서 잘 구분해놨네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나름대로 좀 내공 높은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스테이지가 리버스 ICO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서비스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토크나이즈하는 장점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했을 때 투명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놨다. 이걸 하나씩 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돼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요 생태계는 우리가 늘 보던 것처럼 팬과 이 아티스트와 이 팬을 연결해 주는 것과 그 어떤 액션에 따라 그들의 액티비티 활동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분배가 되고. 여기에 이제 토큰을 넣고 말씀하신 것 블록체인 생태계로 하면서 이 확장으로 커지면서 이제 토큰이 돌아가면서 그 생태계를 크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토큰을 통한 새로운 보상 시스템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스테이지가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레이어를 크게 스테이지는 세 가지로 구별하고 뭐 대부분 요즘 뭐 아시겠지만 세 가지 레이어로 구분하고 그렇죠. 있죠. 네. 이제 보통 코어 레이어 같은 경우는 실제 블록체인 기본 기존 알고리즘과 코어 기술이 들어가 있는 부분. 뭐 테크놀로지 레이어, 뭐 그렇죠. 그다음에 토큰 레이어, 맞습니다. 거버넌스 레이어,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구분하죠. 구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 코어 레이어에서 아까 말씀드린 DPoC 합의 알고리즘을 적용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이 코어 레이어 안에 여기서는 이제 블록체인 모듈이나 스토리지 모듈, 뭐 컨텐츠 모듈, 인포메이션 모듈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인터페이스 레이어는 실제로 유저가 쓰는 서비스 레이어와 코어 레이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유저가 쓰는 서비스 레이어는 API라든지 SDK를 활용해서 다양한 앱을 만들어주거나 커뮤니티 이 생태계 자체를 활성시키겠다. 이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사실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무슨 블록체인 원천 기술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생태계에서 활용되는 토큰 이코노미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가 핵심인데요.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TG 토큰이 있고 다만 단일 토큰으로 못 가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뭐 이유 대표님은 그동안 좋아했던 뭐 연예인이나 팬 가수 누가 있으신가요? 저는 저기 하나만 꼽으죠. 요즘 원어원을 좋아하죠. 네, 원어원.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선희, 뭐 이승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토큰을 가지고 모든 팬들의 팬심을 측정이 되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제가 예를 들면 제 개인적으로도 이승환의 어떤 발라드 노래를 좋아하는 거에 대한 몰입감과 또 제가 또 아이돌 중에는 걸스데이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해리 누님에게 BY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BY는 뭐 어딘가요? 랩. 네? BY. 네네. 네, 그런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STG 외에 그 각 커뮤니티별로 쓸 수 있는 ACT라는 액트라는 걸 따로 두고 있고요. 그 액트도 커뮤니티별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선희 커뮤니티가 다르고 이승환 커뮤니티가 다르고 걸스데이 커뮤니티가 다른 방식으로 하고 그 커뮤니티 내에서 이제 어떤 부가가치나 이런 것들을 다시 측정하는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장토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코인은 기축통화로서 화폐 교환 거래소랑 교환되는 걸 하고 재밌는 사실은 여기 딱 보시면 최초 SDG를 100억 개 정도 발행한 500억 다음에 발행한다고요? 네, 500억 상당의 100억 개까지 맥스를 두고 발행할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ACT와 STG의 발행량을 총 발행량 기준으로 밸류 어느 비율을 넘지 않도록 조절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토큰 이코노미에서 잘 핵심적으로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팬심이 너무 많아졌다고 해도 감당이 불가능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 간의 어떤 비율적 관계를 조정해 놓는다라는 거고 액티비티 토큰은 이제 그 ACT 토큰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커뮤니티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어떤 밸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적인 통화 정책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팬덤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슈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그렇지만 갑자기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 활동을 중단한다. 사실 지난주인가 그 이태임님인가요? 결혼하면서 더 이상 연예계 활동을 안 하겠다고 프로필까지 다 내려버렸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럼 예를 들면 이태임 커뮤니티가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연예인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럼 그 토큰은 없앨 거냐 말 거냐. 어떻게 이제 소각한다기보다는 상징적 의미로. 왜냐면 예를 들면 뭐 유재하님이나 김현식님 이런 분은 돌아가시고 나서도 팬덤이니까 그렇죠. 더 인기가 많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이용하겠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의 밸런싱을 어떻게 조절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이 사례들을 계속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그런 전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팬심을 해치지 않으면서 부가가치를 높이면서도 잘 생태계에 귀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이나 내용들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팬덤 현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스테이지가 만든 토큰 이코노미를 좀 살펴보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식들도 넣었는데 여기 핵심 요소는 아티스트를 먼저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팬덤이 활성되고 커뮤니티가 늘어나면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방식이거든요. 다만 아시겠지만 이게 이유 박사님처럼 이제 완전 거의 연예인급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토큰 발행해야 되나요? 팬의 활동성과 예를 들면 연예인의 활동성을 똑같이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를 아티스트의 참여에 따른 활동에 대해서는 부가가치를 좀 더 줘서 그런 팬과 어떤 비율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맞춰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팬 커뮤니티와 이런 굿즈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 예외적인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보시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모든 사례들을 이미 그 리버사이드 쇼 형태는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모든 문제를 풀어냈느냐,
대해서는 퀘스천이 사실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풀어가야 되니까. 네, 풀어가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그 두에 이제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궁금증이라고 나오는데 핵심은 여기서 지적을 해놓고 있는데 아티스트를 선투자해서 육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이자 사실 뭐 이렇게 표현을 좀 갑 오브 갑이 누구냐? 기획사거든요, 결국. 그렇죠. 예, 뭐 요즘 이제 BTS를 키운 뭐 빅히트 이런 데 엄청 떴잖아요. 조단위 밸류를 뭐. 그렇죠. 근데 기획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원래 이 어떻게 보면 연예인 생태계라는 게 초기에 많은 투자를 선투자하고 부가가치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그거를 받아내야만 그 기획사가 또 운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블록체인 생태계로 모든 거를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연예인에게 모든 걸 돌려준다라고 하면 기획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에 쉽게 동의할 수 있겠느냐. 그걸 이제 문제점으로.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론적인 해석은 가능하지만 그런 것도 실제 작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 뭐 그다음에 예를 들면 팬 커뮤니티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거 결국 공식 팬 커뮤니티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아티스트를 바로 참여시킬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또 아티스트를 데리고 있는 기획사에서 반대하면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티켓이나 굿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초장권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고 연예인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그렇죠. 사실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기획사에서 허락 안 되는 그렇죠. 경우가 되게 많아서요. 팬들이 가볍게 그냥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뭐 누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는 정도는 인정이 되지만 이걸 부가가치를 이렇게 가져가는 목적으로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콘텐츠 비용이나 그 초상권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어서 이 팬덤 현상을 어떻게 보면 이 부가가치 높은 블록체인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그 안에 이미 구조적 생태계 내에서 이 연예 기획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 팬덤 현상을 이루고 있는 어떤 팬과 아티스트의 근본적인 문제들, 뭐 초상권에 대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는 이 스테이지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